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조속한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두고 도와 시군의 분담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호선 연장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소사공단의 자취를 돌아보는 사진들과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과 사진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조속한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공감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 북부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된 상황이라며 독립적인 비전과 특례 등을 확보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자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지금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최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결의안 채택 이후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합니다. 오우석 부지사도 행정안전부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루빨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에 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전반에 걸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도정 질의에서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두고 도와 시군 분담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먼저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1,100여 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6,200여 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기준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 7이기 때문입니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24년 1,400억 원에서 2027년 7,900억 원으로 6,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0억이 돼 2,2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금은 3년 동안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도비 분담률 50% 이상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시군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도비 분담률 50%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 보조율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차등 보조율은 지방 보조 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자체 분담률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공유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는 거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주신 의견 또 차등 보조율 또 봐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등 보조율 적용으로 경기도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 분담률이 절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이후 지역에서도 찬반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호선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네, 오늘은 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전화 연결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지난 7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김포시는 학생들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의 답을 찍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를 주고 공부를 해서 답을 골라야죠. 김포시는 김포 시민들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28회 임시회에서 행정국장에게 자료 요구를 한 것 포함 여러 차례 서울 편입 관련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단 한 장의 김포시의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서울 편입 4글자를 처음으로 직접 듣는 시장과의 첫 간담회를 했는데요. 단락 4페이지짜리 엉성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죠. 사실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면 변화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치권, 재량권이 변화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따른 세수입의 변화도 큽니다. 김포시는 이런 것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의회와 제대로 논의할 것은 하고 절차 과정을 지켜가면서 서울 편입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불성설입니다. 자, 5호선은 지금 당장 확정이 되어도 10년 전후가 걸린다고 합니다. 국힘당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편입을 우선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줄어든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었을 때 철도 비용에 대해서 7대 3의 비율에서 6대 4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6으로 훨씬 커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골드라인은 매일 출퇴근이 이태원 참사의 상황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5호선이 김포 북부 지역까지 연장 결정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필수입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도 조기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 과정을 지켜가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울 편입과 국가적인 아젠다인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에 김포 교통 문제가 묻힐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경우에 김포에 남아있는 수도권 제4 매립지가 사용될 수 있다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문제의 발단은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4매립지가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시장과 면담한 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나온 주민 기피 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으며
또한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김 시장의 말에 따르면 김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을 좀 더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시와 인천시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규정의 개정으로 이제 각 지자체는 직매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수도권 제3매립지는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4매립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 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과 의회가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김포 시민 중심으로 김포시의회와 서울 편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수기 과정을 지켜가며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광현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이전에 부천은 손꼽히는 공업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산업화 시기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부천의 지난 날을 기억하는 전시가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근현대 산업 현장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을 공구들이 이제는 전시장 한가운데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과거 1970년 주물공장으로 시작해 소사공업지역의 마지막 공장으로 자리를 지켰던 삼양홀딩스. 옛 삼양중기의 과거를 기록하는 전시. 소사공단 기계를 짓는 공장입니다. 50여 년간 부천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현장. 3년 전 육중한 기계들이 멈춰 섰고 올해 들어 공장은 완전 철거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과거 소사공단의 흔적들이 이렇게 추상적 이미지로만 남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재봉틀. 그때 그 시절 필수 혼수품이었습니다. 투명한 술병에 담긴 노란 빛깔 인삼주도 눈길을 끕니다. 모두 도시 산업화 시기 부천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부천시 50주년 특별전, 시민들의 기증으로 전시대에 올랐습니다. 또 옛 사진부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토큰까지 접수된 유물만 전체 850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전시 컨셉은 내가 사랑한 부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부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기증을 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의 애장품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전시에 참여하는. 소사공단의 자취를 돌아보는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부천 아트벙커에서, 부천시 50주년 특별전은 내년 1월까지 부천 시립박물관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내년 본 예산에 13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합니다. 계양구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주민 제한 사업 59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 58건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민참여 예산은 13억 8천만 원 규모인데요. 사업 목록은 다음 달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정책을 상징하는 이른바 애니웰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동물 등록률은 80%, 유기동물 입양률은 5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60곳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입양주간 운영, 동물 등록비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대 방지 차원의 수의 법의학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